20번 보겠습니다. 그림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이다. 가는 어떤 은하죠? 네, 가는 타원 은하이고요. 중심에 은하 핵이 있죠. 밝은 부분. 나는 나선 은하입니다. 자, 중심 핵이 있고 그 핵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선 모양의 나선 팔이 뻗어져 나오는 이런 은하를 우리가 나선 은하라고 했죠. 허블의 외부 은하를 모양에 따라서 타원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 나선 은하 안에선 다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특정한 모양이 없는 은하를 불규칙 은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타원 은하는 타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타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질량은 대부분 작은 편이었고, 별들의 나이는 많은 편이었죠. 그래서 주로 붉은색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별들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은 적은 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나선 은하는 이 중심에 있는 은하 핵과 이 나선 팔에 분포하는 별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었죠. 이 은하 핵에 있는 은하 핵 주변의 중심부에 있는 별들은 타원 은하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별들이었지만, 이 나선 팔, 여기 이렇게 뻗어 있는 나선 팔에 있는 별들은 젊은 별들이 많다고 했어요. 나이가 어린 별들. 그래서 아까 나이가 많은 별들은 주로 붉은색으로 보인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얘네는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별들은 아직까지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에너지를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주로 푸른색 계열의 별들이 이 나선팔에 있다라고 했고,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성간 물질이 나선팔에는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곳에서 중력 수축이 발생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시별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나선팔에서는 성간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별들이 탄생할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젊은 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푸른 별은 가보다 나에서 많다. 맞죠? 푸른 별. 이 온도가 높은 젊은 별들은 나선 은하에, 특히 나선팔 부근에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타원 은하가 진화하면 나선팔이 형성된다? 이건 아니죠. 타원 은하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이기 때문에 얘네가 진화해서 나선팔이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간 기체, 성간 물질 같은 말입니다. 성간 물질 안에 기체도 있고요. 다른 물질들도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성간 기체는 나보다 가에 많이 분포한다? 아니죠. 성간 물질 자체가 이 타원 은하보다는 나선 은하에, 나선팔 주변에 모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나선 은하의 성간 기체도 더 많이 분포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1번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그러면 지금 타원 은하가 될 거고요. B는 나선 은하죠. 자, 나선 은하 중에서도 지금 B는 정상 나선 은하에 속합니다. 정상 나선 은하란 이 은하 핵에서 바로 이렇게 나선팔이 뻗어 나오는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죠. 여기 보면 은하 핵에서 바로 나선팔이 뻗어 나오고 있어요. 그쵸? 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은하들은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죠. 은하 핵 주변에 막대 구조가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나선팔이 이렇게 뻗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선 은하는 다시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자, D는 이렇게 타원 모양도 아니고 나선 모양도 아닌 이러한 은하들을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허블이 은하를 분류를 했고요. 이에 따른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들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C는 나선팔엔 성간 물질이 많다. C는 지금 정상 나선 은하죠. 나선팔엔 성간 물질 많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A는 D보다 늙은 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A는 지금 타원 은하고 D는 불규칙 은하예요. 늙은 별이 차지하는 비율, 나이 많은 별이 차지하는 비율은 A가 더 높죠. 불규칙 은하는 규모 자체는 작지만 얘들도 비교적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별들은 이 타원 은하에 더 많다. 여기서 이제 늙은 별, 젊은 별이 많다라는 건 늙은 별만 있다, 젊은 별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어떤 별들이 더 많냐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디귿 B와 C는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은하에게 상대적인 크기로 구분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지금 B, C는 그림을 다시 볼게요. B, C는 둘 다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둘 다 정상 나선 은하에 속하죠. 이 정상 나선 은하를 우리가 이 알파벳으로는 대문자 S로 표현을 하는데 이 은하 분류 표나 자료들을 보면 이 S로 끝나는 게 아니라 SA, SB, SC 이렇게 S 정상 나선 은하를 뜻하는 대문자 S 뒤에 소문자 알파벳으로 은하의 분류를 단계를 나눠 놓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A, B, C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은하핵 가운데에 있는 은하핵의 크기와 지금 보면 B보다는 C의 은하핵의 크기가 더 작죠. 그쵸? 그리고 이 은하핵의 나선팔이 이렇게 촘촘하게 단단하게 더 많이 이렇게 있는 것과 지금 C를 보면 이게 좀 엉성하게 감겨 있죠. 그쵸? 이렇게 은하핵의 크기와 나선팔이 은하핵에 감겨져 있는 정도로 또 이 단계를 세분화합니다. 은하핵이 크고 나선팔이 이렇게 더 단단하게 밀착해서 감겨 있을 때를 우리가 A 단계로 분류하고요. 은하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이 감겨 있는 정도가 느슨해질수록 B, C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합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은하가 서로 가까워져 형성된 충돌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이쪽에 은하 하나랑 이쪽에 은하 하나가 서로 가까워지다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대부분의 은하들과 다르게 어떤 특정한 크기나 모양이나 이 성질들을 보이는 은하들을 우리가 특이 은하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배웠던 특이 은하들, 전파 은하, 또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 그리고 여기 문제에 나온 충돌 은하까지 한 4가지 정도를 배웠었어요. 그 특징들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일단 충돌 은하에 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두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많은 별이 탄생한다. 이 두 은하가 충돌하게 되면 굉장히 격렬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이 은하들 사이사이, 별들 사이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체 물질들이 굉장히 압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힘에 의해서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이 충돌 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상 정상 나선 은하에 해당된다. 이 충돌 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 방법대로 분류할 수 없는 특이 은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도 점점 가까워져 충돌 은하를 형성할 것이다. 현재 이 두 은하,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의 거리가 약 한 250만 광년 정도 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 접근하고 있는데 약 초속 110km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약 이제 한 40억 년 전부터 이 우리 은하가 충돌할 것이다라고 대다수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충돌 은하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우주 팽창에 대해서 배울 때 우주가 이 빅뱅 이후 팽창하면서 점점점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왜 이런 우리 은하와 왜 이렇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까워지고 있을까? 여기서 이 우주 팽창 이론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우리 은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그때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우주명 주소를 적어보면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우주까지 뻗어나가는 이 단계에서 지금 보면 우리 은하는 은하수 준은하군에 속하고 다시 국부은하군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부터 동아시아, 아시아 대륙, 지구, 내행성계, 태양계 이렇게 점점 우주까지 이 속해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여기서 은하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은하들이 서로 모여서 은하군을 형성하고요. 이 은하군이 다시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하고 이 은하단들이 또 모여서 우주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은하랑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국부은하군에 속하는데요. 이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 국부은하군 바깥에 있는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깝다라고 해도 사실 몇백만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하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대한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은하들 말고 최소한 우리 국부은하군에서 바깥쪽에 있는 은하들이 멀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이 국부은하군 내에 있는 은하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 때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국부은하군에 속하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랑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한 200만 광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비교적 가까운 은하이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이 두 은하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충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23번 볼게요. 가와나는 전파은하, 특이은하 중에 하나였죠. 전파은하를 각각 다른 영역에서 측정을 했어요. 가시광선 영역과 전파 영역에서 관측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자, 보기를 일단 먼저 볼까요? 이 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 맞습니다.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를 우리가 전파은하라고 해요. 근데 그럼 이 은하가 전파를 방출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자, 이 전파은하는 가시광선 영상으로 측정하면 많이 봤던 모습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 은하처럼 보여요. 근데 전파 영역으로 관측하면 모양이 특이하게 관측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중심 핵에서 이렇게 물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출되고 있음이 영상으로 관측이 되고요. 이렇게 물질이 빠른 속도로 분출되는 걸 우리가 Z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영역에서 이 은하를 관측해보면 중심핵 양쪽으로 이렇게 물질이 분출하고 있는 Z 구조가 관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둥근 구조가 관측이 되더라. 이런 구조를 우리가 로브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이 빠르게 분출하는 모습이 전파 영역에서 관측할 때만 보이는 것으로 봐서 이 중심핵에서 전파 영역대에 해당되는 이 물질이 분출되고 있을 것이다. 전파를 방출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하를 전파 은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니은 다시 볼게요. 중심핵에서 물질이 분출되고 있다. 맞고요. 이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타원 은하에 해당된다. 자, 방금 우리가 몇 번이죠? 8번인가요? 22번. 22번 문제를 설명할 때는 이 특이 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상 분류할 수가 없는 은하라고 했죠. 근데 이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측정을 했을 때, 관측을 했을 때는 타원 은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파 은하는 또 특이하게도 이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그러니까 허블 법칙에 따라서, 허블의 분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타원 은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5번. 24번 그림은 허블의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풍선 모형이다. 수업 시간에 실험 내용 간단히 다뤄봤었습니다. 자, 보기 바로 볼게요. 풍선 표면의 A, B, C는 서로 멀어진다. 지금 A, B, C는 풍선 표면에 붙여놓은 스티커예요. 여기선 단추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 얘네들은 지금 풍선 표면에 이 붙어있는 A, B, C 얘네들은 서로 간격이 멀어지고 있죠.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풍선을 훅 불어서 풍선이 점점점 팽창하니까 당연히 이 표면에 있는 A, B, C의 간격은 서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니은 풍선 표면의 중심은 B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표면의 중심이 B란 말은 얘네들이 B를 중심으로 B에서 멀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맞나요? 아닙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죠. 지금 이 풍선이 우주이고요. 아이고, 맞죠? 왜요? 이 하나하나 단추들이 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할 때 이 은하들이 어떠한 하나의 은하를 중심에 두고 멀어지느냐를 묻는 거죠. 이 니은 보기는. 아니죠. 우주가 팽창할 때 이 팽창의 중심은 없어요. 그 말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랑 같은 말입니다. 어떠한 한 은하를 중심에 두고 이 은하한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멀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B를 중심으로 멀어진다면 B한테서 A는 멀어지고 C도 멀어지지만 A에서 관측하면 C는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B에서 관측하면 A랑 C가 멀어지고 A에서 보면 C랑도 멀어지고 C에서 보면 A랑 B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은하에서 관측하든 모든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AB 간격도 넓어지고 BC 간격도 넓어지고 AC의 간격도 넓어지는 형식으로 이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디귿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림에서 이 물결 모양으로 표시한 얘가 우주 배경 복사를 의미하는데 풍선의 이 부피가 커지면서 팽창하면서 지금 이 길이가 얘네를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한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간격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이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일단 맞는 말이고 정리를 먼저 해보면 정답은 3번이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뭐였어요, 여러분? 얘는 우주 팽창 초기에 빠져나온 빛이었어요. 빛. 한 빅뱅이 일어나고 약 한 38만 년 후에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이 됐죠. 이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원자가 형성된 이후에 이 빛들이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면서 쉽게 설명하면 이 빛들이 빠져나가서 지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기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가 되면서 빠져나온 빛들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주의 공간이 계속 커지다 보면 우주가 팽창하다 보면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계속 길어지게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 관련되어 있는 31번 문제를 먼저 풀이하면서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31번 그림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일 때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으로 생성된다라고 했죠. 이 38만 년일 때와 현재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되는 흑체 복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A는 지금 보니까 이 복사 곡선이 온도가 약 한 3000 켈빈 정도 될 때의 복사 곡선이고, B는 2.7 켈빈, 온도가 낮아졌을 때죠. 낮은 온도일 때의 이 복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는 A에 해당된다. 맞나요? 아니죠.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B이고요. A가 처음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됐을 때의 복사 곡선이 되죠. 지금 A가 더 온도가 높을 때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죠. 밀도도 감소하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지게 돼요. 따라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도 점점점 낮아지면서 더 파장이 길어지는 형태로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 중에서는 온도가 더 높을 때의 복사 곡선이 초기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되는 곡선이고, 여기 온도가 낮을 때의 곡선이 현재까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파장이 길어진 상태로 발견되는 이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 우리 앞에서 이 복사 에너지 곡선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지금 온도가 높을 때 관측되는, 이거는 이제 최대 복사 에너지 세기일 때 파장이긴 하지만, 이때 관측되는 빛들의 파장이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관측되는 빛들의 파장이 여러 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파장이 짧은 쪽에 빛들도 있죠. 그쵸?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지금 최대 세기를 내는 이 빛의 파장대를 보면 온도가 높을 때보다 파장이 더 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보니까 현재는 이 2.7 켈빈 정도의 온도에 해당되는 파장들이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팽창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장이 길어진 형태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온도가 더 낮으니까 A가 아니고 B이고요. 니은 빅뱅 후 38만 년일 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 켈빈이었다. 지금 문제에서 이 둘 중에 하나는 38만 년일 때라고 했으니까 A를 보면 온도가 3000 켈빈일 때의 복사 에너지 그래프를 나타냈으니까 처음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될 때 온도는 이 정도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빅뱅 후 약 38만 년부터 현재까지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졌다. 맞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빛의 파장은 점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B가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문제의 디귿 보기도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25번 그림은 외부 은하 X의 스펙트럼을 비교선 스펙트럼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이 4000 흡수선의 적색 편의가 얼만큼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측정한 이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그림 우리 그 학습지의 탐구 자료에서도 봤었죠. 원래 흡수선이 나타나야 되는 위치가 여기 이 위치인데, 적색 편의가 일어나서 더 파장이 길어진 상태로 관측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은하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서 빛이 멀어지면 적색 편의 현상,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 옳은 것은 고르시오.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델타 람다, 이 흡수선의 편의량이 작아진다? 아니죠. 이 적색 편의량이 작아진다라는 건 얘가 그만큼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천천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천천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멀어질수록 더 멀리 가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빨리 멀어지면서 많이 멀어지면 그만큼 이 편의량은 더 커지겠죠. 그쵸? 근데 우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 그 속도를 우리가 후퇴 속도라고 했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의가 일어난 양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자, x의 후퇴 속도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15,000km/s이다. 후퇴 속도를 직접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은하의 후퇴 속도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었나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빛의 속도 나와 있죠. 빛의 속도 나와 있고 원래 흡수선의 파장 4,000과 그다음에 파장의 편의량 200이 나와 있죠. 그러면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원래 빛의 파장분의 파장의 변이량 이렇게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해 봅시다.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승 km/s이고 원래 파장이 4,000이고 파장의 변이량이 200이니까 계산하면 쪽쪽쪽 여러분들 계산하면 할 수 있죠. 하면 15,000km/s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자, 디귿도 계산을 해야 되네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했을 표정이 눈에 선한데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같이 해봅시다. 자, x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은하 x를 이용하여 구한 허블 상수. 허블 상수 하면 우리 딱 떠올라야 되죠? 은하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r은 뭐예요? 은하까지의 거리. 지금 x까지의 거리가 300메가파섹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방금 후퇴 속도 구했잖아요. 니은 계산하면서. 그쵸? 그러면 허블 상수 구할 수 있겠네요. 후퇴 속도가 15,000km/s인데 허블 상수의 거리를 300메가파섹을 곱한 값이 이 후퇴 속도가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 허블 상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300메가파섹 분의 1500이 아니고 15,000km/s 하면은 얼마 나오나요? 50km/s 메가파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75라고 했으니까 틀렸다가 맞겠네요. 뭐 이 문제에서 틀리고 맞고 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퇴 속도와 허블 상수의 관계 또 은하까지의 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자료가 나와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의 A와 B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거리이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두 은하, 서로 다른 은하 A, B의 이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중요한 건 자, 가로축이 거리, 세로축이 후퇴 속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R분의 V가 되니까 이거 뭐예요? 허블 상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축 값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기울기는 허블 상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가로축이 지금 거리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이때 허블 상수를 나타내고 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A, B 이 두 은하의 나이와 관측이 가능한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정답은 일단 4번이죠. B가 나이도 많고요. 크기도 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두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 즉 허블 상수를 알 수 있는데 그럼 나이와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교할 수 있나요? 일단 우주의 나이는 우주가 v 속도로 팽창한다라고 할 때 우주가 v 속도로 거리 r만큼 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쵸?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은하가 속도 v로 팽창한다고 하면 v로 팽창해서 거리 r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때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다시 적어보면 이 v는 다시 허블 법칙에 의해서 허블 상수와 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 거리가 서로 없애줄 수 있으니까 결국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기억나나요?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우주가 v라는 속도로 거리 r만큼 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국 우주의 나이잖아요. 그쵸? 우주가 빅뱅, 대폭발 이후에 팽창하면서 현재까지 이 크기가 커졌으니까 우주의 나이는 이 우주가 멀어진 거리만큼 걸리는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허블 상수였는데 지금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A가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허블 상수는 A가 B보다 커요. 그러면 이것의 역수는 어떻게 되죠? 허블 상수의 역수, 즉 나이, 우주의 나이는 B가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는 B가 더 많은 거예요. 자,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크기. 우리가 우주의 크기는 여기서 근데 문제에서 관측 가능한 크기라고 했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최대 크기는 우주가 가장 빨리, 우주가 팽창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멀어졌을 때가 우리가 그래도 관측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우주가 되는 거죠. 근데 우주가 아무리 빨리 팽창한다라고 해도 광속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블 법칙에서 이렇게 우주의 팽창 속도는 허블 상수와 그 은하까지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후퇴 속도가 최대일 때, 팽창 속도가 최대일 때를 광속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우주는 이 R이 지금 은하까지의 거리니까 허블 상수분의 C, 빛의 속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빛의 속도는 일정한 값이니까 결국 이 우주의 크기도 우리가 허블 상수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 허블 상수의 역수에 비례한다라는 거니까 역시 여기서 우주의 크기도 허블 상수는 A가 컸으니까 거리는 B가 더 크게 되겠네요. 27번 그림은 한 직선상에 있는 외부 은하 ABC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 바로 볼게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다. 얘는 뭐 따질 것도 없이 은하 팽창의 중심은 없다라고 했죠.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적색 편익 값은 B가 가장 작다라고 했습니다. 뭘 보고 이걸 판단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은하까지의 거리와 속도, 은하의 후퇴 속도가 나와 있죠. 우리 은하에서 측정했을 때 B는 지금 20메가파섹 정도 떨어져 있고 C는 50메가파섹 떨어져 있고 A도 50메가파섹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B는 약 한 1400km/s로 멀어지고 있고 C와 A는 둘 다 3500km/s로 멀어지고 있어요. 즉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멀어진다는 거고 이렇게 더 빨리 멀어지는 은하들의 적색 편익 값이 적색 편의는 결국 은하가 멀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A, B, C 세 은하 중에서는 가까이 있는 이 B의 적색 편익 값이 가장 작다라는 거. 적색 편익 값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 A는 여기 있는 은하죠. 후퇴 속도는 우리 은하가 C의 2배이다. 그러니까 A에서 이제 우리 은하와 B와 C가 멀어지는 이 속도를 측정했을 때 우리 은하가 B보다 2배 크다? 아니죠. A에서 측정하면 우리 은하가 지금 B보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가 더 적게 나타나고 멀리 있는 B, C,
순서대로 후퇴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2번 되겠네요. 28번. 이거 문제 좀 이상했죠? 지금 표랑 1, 2, 3, 4, 5번 설명은 같은 문제가 맞는데요. 이 지문이 다른 문제의 지문이 들어갔어요. 요거 예전에 수능 문제에 나왔던 건데 그냥 표만 보고 풀면 돼요. 문제는 표는 은하의 거리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앞에 문제들을 탄탄하게 풀면서 공부했으면 금방 풀었죠. 정답은 1번이죠. 지금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그냥 이거 보면 알아요. 그쵸? 그래서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29번 다음은 대폭발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알 수 있죠. 또 수소와 헬륨의 비율 이것도 우리가 그 빅뱅 우주론에서 맞췄다라고 했었죠. 먼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적색 편의. 우주가 팽창한다. 따라서 은하가 멀어지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다 대폭발 우주론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30번. 가와 나는 우주의 팽창을 고려하여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론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보니까 가나 둘 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까만색 동그라미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은하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두 이론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는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은하의 개수들이 점점 증가했죠. 그쵸? 근데 나는 세어보면 똑같아요. 그쵸? 가는 정상 우주론이고요. 나는 빅뱅 우주론입니다. 기억나나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했지만 차이점은 정상 우주론은 우주를 구성하는 은하들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즉 우주의 질량이 증가하면서 팽창해서 부피가 커지더라도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주장한 이론이고요. 빅뱅 우주론은 아니야, 은하의 개수가 증가하진 않아. 그러니까 우주의 질량은 일정해.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지면 우주의 밀도는 작아질 거야 라고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우주론에 대한 설명, 가에서 우주의 질량은 증가한다 맞고요. 나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다 맞고요. 자, 밀도가 낮아지면서 온도도 낮아진다라고 주장한 게 빅뱅 우주론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31번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2번 역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얘긴데 결국 이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진 형태로 발견된 우주 배경 복사가 결정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방금 말했듯이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 우주 팽창 초기에 빠져나온 이 온도가 높았던 빛은 온도가 낮아져서 파장이 길어진 상태로 발견이 돼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 초기의 온도보다 낮아진 형태로 발견이 되면서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면서 이 빅뱅 우주론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만 년 이후에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만들어진 게 우주 배경 복사이고요. 우주의 물질 분포는 완전히 균일하다? 아니죠. 우주 배경 복사는 고르게 펴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미세하게 이 온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은 온도가 높은 부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들은 온도가 낮아요.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긴 하지만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건 결국 이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물질의 밀도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분포는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디귿은 뭐 아까 계속 설명했죠.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은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3번 힘드네요. 빨리 하고 끝냅시다. 그림은 절대 등급이 일정한 1A형 초신성의 적색 편이량과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자, 1A 초신성은요, 일정한 밝기에서 폭발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얘는 절대 등급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1A 초신성까지의 겉보기 등급을 알면 우리가 거리지수 공식 기억나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빼서 구하는 이 거리지수 공식을 이용해서 이 1A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주가 이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 1A 초신성까지의 거리도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우주의 팽창 속도대로 이 1A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게 여기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자, 오. 방금 이 어플의 기능에 감동을 했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이 실선이 허블 법칙으로 구한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1A 초신성의 쉽게 말하면 이론적 겉보기 등급을 계산을 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들이 실제로 이 초신성의 밝기를 측정해서 실제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낸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들이 대체적으로 등급이 더 크죠. 지금 위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커지는 거니까 얘네가 우리가 계산한 값보다는 등급이 대체적으로 다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등급이 크게 나왔다라는 건 더 어둡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초신성의 절대 밝기는 일정하니까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거는 얘네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멀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초신성의 밝기를 측정을 했을 때 실제 밝기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어둡게 나왔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 1A 초신성들이 더 멀리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얘네들이 더 빨리 멀어진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이 1A 초신성 연구 결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볼게요. 멀리 있는 1A 초신성일수록 허블 법칙으로 구한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멀리 있는 초신성 더 빨리 멀어지겠죠. 그쵸? 자, 이 멀리 있는 초신성일수록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지금 멀리 있는 애들이 이 적색 편이량이 큰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 적색 편이량이 보다 큰 애들이 더 멀리 있는 애들인데, 보면 지금 아까 이 실선이 우리가 계산해서 구했을 때 초신성까지의 거리라고 했고, 여기 있는 점선이 우리가 실제 관측한 값이라고 하면 지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이쪽이 위쪽이 더 거리가 많이 차이 나죠. 이 등급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거의 비슷하다가, 그쵸? 그 말은 멀리 있는 이 편이량이 큰 은하들, 멀리 있는 은하들일수록, 은하에 있는 초신성일수록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에 있는 이 초신성들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니까 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등급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멀어졌으니까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걸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보기였죠. 니은 1A 초신성의 관측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맞고요. 이러한 관측 결과는 암흑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우주도 물질이 있죠. 이 물질들이 차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팽창하더라도 이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야
맞겠죠? 그런데 팽창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인데 팽창 속도가 점점점 커진다는 건 결국 중력보다 큰 어떤 힘이 중력과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중력과 반대로 팽창시키는 힘, 중력보다 더 큰 이 팽창시키는 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관측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암흑 에너지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3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팽창의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요 그림 기억나나요? 우주가 처음 이 빅뱅 대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급팽창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우주의 속도 팽창하기는 하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감속 팽창이 일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모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 보면 감속 팽창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가 가속 팽창하게 되면 팽창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이 비율은 그래프에서 접선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처음부터 이 시간 A까지는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크기가 증가하는 비율은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접선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접선이 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걸로 봐서 여기서는 감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이후부터는 역시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데 이때는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러니까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을 봤더니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할 때는 이 비금친 물질이 가장 많죠. 암흑 물질이 가장 많았어요. 여기 보통 물질은 우리가 뭐 은하, 별 이런 관측되는 물질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질들을 암흑 물질이라고 하죠. 근데 현재 우주의 구성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누구예요? 가장 많은 건 암흑 에너지고요. 그쵸? 그 다음으로 암흑 물질이 많고 그 다음으로 보통 물질이 있다. 이렇게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프 보면 알 수 있고요. 암흑 에너지의 비율. 암흑 에너지는 지금 현재로 오면서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현재가 더 크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 때문에 중력을 이겨내고 팽창 속도가 계속 커지는 거죠. 가속 팽창하는 거죠. 우주의 평균 밀도는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다? 이건 아니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근데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